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이 중국인들의 한국 그리고 미국 군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그리고 금융지원 방안 요약 핵심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곳곳에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중화권 외국인들의 이른바 안보 침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중국 간첩들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거죠. 당국도 상당히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처럼 뭐 단순히 사진만 찍는 이런 것에서 최근에는 녹음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동 상황 자체를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협조자를 심고 그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는 이러한 수법 점차 점진적으로 좀 고도화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첩보 영화에서 보는 여러 가지 수법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국에서 상당히 좀 긴장하면서 이 상황을 좀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3일 날 경찰 경기 남부청 안보수사과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을 일반 이적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60대는 지난 4월에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이제 투숙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한미 군사 공군이 같이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인근 호텔에 투숙을 해서 이 관제사와 조종사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른바 감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도청한 거죠. 교신 내용을. 그리고 이 사람은 이때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된 그 시기마다 주로 이제 2024년 이후에 여러 차례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이 한미 군사훈련 관련된 그 시기에 뭔가 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중국 국적 동포인 40대는 이 평택 미군 기지 앞에서 군 용품점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운영을 하면서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러한 행동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부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거나 무기의 이동 상황 이런 것을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컴퓨터라든지 기타 기기 이런 것들을 압수해서 현재 당국에서는 이걸 정밀하게 이제 포렌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들이 얻은 정보가 그냥 이들의 표현대로 그냥 그런 것이 취미였다. 뭐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어쨌든 취미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캐기 위해서 포렌식 등을 지금 하면서 배후를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에만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죠. 뭐 점점 고도화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이 높아졌고 법원도 그에 따라서 좀 형량을 높여가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 고고생 2명 이들도 일반 이적 혐의로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망원 렌즈를 들고 이제 뭐 군사 시설 또 인천 같은 이제 국제공항 이런 곳을 이제 거기 이착륙하는 전투기라든지 기타 등등 시설 등을 정밀 촬영한 그런 부분이 이제 적발이 된 것이죠. 사실상의 이런 통제된 국가 기관 시설을 이들이 이 고도의 수준 높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했다라는 것이 단순한 취미 활동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정보 조직이 현역 장병을 매수해서 정보를 빼낸 이 기밀을 탈취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서 들어가 가지고 돈을 주고 기밀을 넘겨주면은 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포섭을 한 그러한 사건이죠. 비인가 휴대전화를 이 포섭된 장병이 부대에 갖고 들어가 가지고 한미 연합 연습 진행 계획과 주요 표적의 위치 또 주요 인사들 또 한미 연합 훈련 담당자의 개인 정보 이런 것을 중국 측에 전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병사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인 어머니 그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 외할아버지 밑에서 대부분 유년 시절을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보낸 그런 인물로 알려졌죠. 어쨌든 이 우리 기밀을 빼가는 그러한 것이 단순히 외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데서 벗어나서 내부의 장병들을 포섭해서 내부 기밀을 빼내 간다거나 아니면 군부대 앞에 어떤 상점을 차리고 군부대 안에 협조자를 포섭해서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각종 또 협조자들을 넓히고 촬영을 하고 훈련 자료를 빼내고 이취임식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체크하고 이러한 쪽으로 이제 상당히 이 활동이 좀 강화됐다, 고도화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병사의 경우에는 중국 SNS에다가 이제 군복 입은 어떤 그런 사진을 올린 거, 그것이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정보국 소속의 공작팀과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포섭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또 뭐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해군기지 일대를 드론 촬영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이게 어쨌든 지난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된 외국인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국 쪽이었죠. 중국인 4명, 대만인 3명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국은 계속되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이게 간단한 어떤 일회성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일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하고 심각하게 좀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하나로 따지면은 뭐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이제 축적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지면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조각 맞춰서 전체의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이 사건 자체를 좀 쉽게 볼 그런 사안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게 되면 한미 간 정보 공유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들 또 우리 측의 정보 공유를 좀 잘 안 할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당국으로서도 이와 관련된 좀 치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들에게 적용되는 범죄의 혐의는 일반 이적죄입니다. 간첩죄의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근데 일반 이적죄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게 다음 달 13일, 9월 13일부터는 개정된 형법에 따라서 이제 간첩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적국이어야 간첩죄를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개정된 헌법에서는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이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어쨌든 우리 정보 주요 군사 정보, 산업 정보를 빼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도 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별도의 어떤 그 반스파이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반 이적죄보다는 그 훨씬 더 강화된 그리고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
이 개정된 이 형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강화된 흐름으로 간첩으로 이제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일이 잇따르다 보니까 좀 그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정보를 빼가는 이러한 흐름이 활발해졌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대처 또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5월에 수원지법은 한미 군사시설 등을 정탐한 중국인 2명에게 최장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고요. 6월달 부산지법은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방첩 활동, 이 외국인 또 외국 정보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통체적으로 이제 방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체계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인력도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처벌에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규정 자체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전 자체가 고도화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이 도청을 하는 그런 기술도 마찬가지고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고도화되는데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어떤 디지털 대응 역량 또 사이버 스파이에 대응하는 이런 역량 들이 좀 부족하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과 조직 이게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경찰이면 경찰, 군이면 군 하나의 기관이 대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국정원 또 경찰, 군 또 주한미군 등 이렇게 기관들이 좀 정보 공유를 활발하게 해가면서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제 구축할 때가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정섭의 시사쇼 첫 번째 순서는 첩보 영화 같이 벌어진 이른바 중국 관련된 중국인들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 기밀 안보 침해 행위 여기에 대한 치밀하고 새로운 시스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테마로 말씀드렸습니다. 방천망을 전반적으로 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